든든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볼 때마다 반갑고 좋아하는 분 우리 부승찬 의원님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아이고 의원님은 오늘 상황 뭐 다 보셨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공수처에 뭐 항상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양아치 집단. 양아치. 그리고 그거를 꼭 얘기해 주. 왜냐면 지금 채팅으로도 네. 다들 너무 속 터져 죽겠다. 네. 막 분노에 가득 찬 너무나 이해되는 감정이신데 예. 그냥 의미 없는 달램이 아니라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이거는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아니,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제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공정과 상식이 모두 깨지는 모습을 한 번 더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진짜 이제는 끝내야겠구나. 더욱더 예,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줘요. 이거를 꼭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예.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체포와 구속 그리고 이제 탄핵 인용이 이제 그 절차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또 한 번 버림받은 이번에 아마 저 극우 집단들을 빼고는 보수에서도 그나마 윤석열 정권을 조금이라도 좋게 봤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좀 더 단호하게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또 교훈을 또 얻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이제 체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결론은 정해졌고 그 결론이 이제 오늘 내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은 정해져 있다. 지금 왜냐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해가 된과 동시에 그렇다고 지칠 필요까지는 없다. 무력감과 함께.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분석들 보면 이제 공수처와 이제 경찰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이제 특기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이제 체포 뭐 이런 데 익숙해 있는 또 검사들도 아니니까 오늘 많이 느끼고 배웠을 겁니다. 많이 느끼고 배웠을 거고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포에는 맞아요.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동대가 갔던 거고 그리고 그 경호처가 아무리 스크럼을 짜고 그래도요. 단호함을 보이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고 경찰에 비해서 공수처 검사들이 조금 열심히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을 때는 좀 더 단호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 검찰이 살아남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뭐 검찰 개혁한다, 뭐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는요.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잔인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검찰이 그동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잔인함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편은 것들을 악랄하죠. 이제 공수처는 못한 거고요. 공수처는 그걸 못한 거고 경험이 없었던 거고 이번 교훈을 좀 얻었지 않을까. 너무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다. 제가 어제 그 박범계 의원 모시고 이야기했지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진짜 진심이 섞여 있었던 게 윤석열 체포를 한다면은 데리고 와서 조사실에 앉혀놓은 다음에 똑바로 안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로 바로 머리 찍으면서 똑바로 아니 똑바로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백이 요 정도의 그렇죠. 기백이 그런 기백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검찰들한테 배울 게 있다면 진짜 국민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내란의 수괴로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의를 믿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자다 생각으로 강력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공수처 검사들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수처가 준비도 솔직히 말하면 부족했고 좀 기백도 없었고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봤으니까 카메라로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기사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럼과 동시에 윤석열도 이 경호처를 포함해서 대비를 좀 그러면 철저히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철저하진 않았. 아니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통화했던 게 이제 군 관계자들하고 통화였고요. 네. 왜 통화를 했냐면 또 다시 억울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군에서 이거는 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55 경비단은 원래 외곽 경비 역할을 하는 거지 직은 경비를 하는 임무를 받은 데가 아니다. 그러면 경호처에서 이 명령을 했을 때는 불법이라고 거부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지휘부에 전달했고. 오늘 그 과정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배속과 관련돼서 배속 해제도 법적으로 경호처법이 있지만 배속 해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방사령관한테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지금 수방사령관이 이제 직무 대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진우 대신해서 권한 대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령관도 뭔가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법을 잘 따져서 수방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넘는 거는 무조건 명령 거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지휘부하고 얘기를 해서 직무 배제까지 검토하고 문서를 남겨라. 문서를 그리고 보내라 수방사에다가.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55 경비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방사 군부대 소속에 해당되는 고 인력들이 2차 저지선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저 주변 까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네. 조금 재빨리 길을 터줬던 네. 게 아마도 이제 이런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뭐 이런 천만다행이네. 언급보다는 진짜 이제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잖아요. 우리 그럼요. 군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휘관은 가혹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 하지만 그것을 따랐던 부하들까지 처벌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왜 지휘관이 존재하냐면 지휘관이 이게 부당한 명령이다, 위법한 명령이다를 판단해 줘야 돼요. 명령에 의해서 그 밑에 부하들은 사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휘관이 중요하고 그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게 위법한지 아니면 정당한 명령인지를 판단을 해서 예. 부하들한테 그 명령을 내리든 본인 스스로 이제 컷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휘관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하들까지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까지 적용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 짧은 시간에 어디 가라고 하는데 그냥 일단 가는 거죠. 부하들은. 예. 여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일단은 때문에 명령이니까. 그래서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밑에 부하들, 현장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밑에 부하들은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군이 위계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휘관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게. 그렇게 가혹하게 해야 그걸 반면 교사 삼거든요. 다음 지휘관들은.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건 그냥 내 실적을 올린다 해서 뭐 체증한 군인들에 대해서 다 사법적으로 처벌한다. 그러면요 군은 존재 이유도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지휘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잘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법적 처벌을 하는 거는 저는 결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오시기 전에 저희가 좀 다뤘는데 네. 중앙일보 보도 보면은 예. 그 와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군이 길을 터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또 그렇게 노력을 가운데서 해주셨던 거고. 근데 네. 최상목은 네. 이 군 병력한테 철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 정신 계속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고 저도 나가서 결국은 핵심은 최상목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경호처한테 그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경호처는 나서지 마라. 그렇죠. 이런 네. 지침이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상목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비상 입법 기구의 예비비와 관련된 예. 지침을 받았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윤석열이 살아나야 자기가 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 처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은 반대했다고 손을 들었지만 조태열 외무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손을 들었지만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막지 못한 그리고 동조한 거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반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아무 유구무원이야. 그러면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다. 최상목도. 그러니까 국민한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네. 나는 떳떳하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한테 사죄하는 길은 내란의 수계. 온 국민이 TV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범법 행위를 지켜봤던 내란 수계. 얘에 대한 체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최상목에게는 자기가 주장해왔던 저는 진짜 반대했고 쪽지 저 이제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거를 자기의 억울함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국민들한테 또 사죄하는 길도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난 그래서 뭐 기사 보니까 뭐 SNS에 뭐 권한대행 또 그 최상목 자기를 대통령 권한 영어로 막 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뭐 났어 또 그 와중에 정신 액팅 못 차려. 프레지던트라는 네. 표현이 추가됐다고 하고 네. 또 다른 SNS는 이제 환하게 웃는 사진으로 뭐 바뀌었다고 프로필 하고 사진을.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아니 그리고 처음 물론 뭐 몰랐어, 나쁘게 볼 몰랐어. 필요는 없지만은 또 해병대 전 나쁘게 봅니다. 저는. 해병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 놀이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물론 지금은요 군의 대비태세는 저는 완벽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계엄의 내란 반란군으로 참여했던 인원들은 정치 군인들이고 작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군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본인이 뭐 많이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내란 수계를 어떻게 체포해서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SNS에서 대통령 놀이 하고 있고 정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쁜 와중에 또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꼭 이 시점에 그 해병대 병사들 찾아가서 오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냐. 그 경례도 못 하는 거 보세요. 뭐 이러고 앉아 있더만.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여전히 본인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걸 그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공수처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 채팅으로도 이것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좀 이봐라. 네. 이거 경찰 특공대 왜 안 가냐? 아하. 맞아요. 왜냐하면 반반이었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경찰 특공대 처음 갈 때부터 세게 가야 된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근데 그거 너무 무력 충돌 막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요 반반의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특공대 갔어야 된다 무조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까도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맞죠. 그럼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맞고 경찰은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왜 뭐 사전에 이게 뜯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그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누워서 팔짱 끼고 누워 있는 것들 다 치우고. 네네네. 그 의지가 상당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마지막에 들어간 거는 3명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 검사. 예.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싹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고 네. 거기서 경호처가 저항 못합니다. 저는 무력 충돌 안 일어납니다. 의원님이 네. 보시기에는 아니 안 일어나죠. 이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위해를 당한다고 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사법부 영장을 들고 가서 영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경고하고 그렇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렇죠. 뭐 이렇게 거는 순간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다 있어요. 이 불법 행위에 동조할 리가 없고 경호처장의 명령이 먹히질 않아요. 이미 55 경비단은 경호처장 명령에 먹히질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기사가 흘러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이 또 대통령실 그 직원들이었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뜯어내야지. 그래서 한 명 끄집어내는데 3명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200명이다 그러면 600명 데리고 가면 가잖아요. 그걸 전격적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행 연습 차원으로 오늘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이제 우리가 양보해서 긍정적으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내란 수괴, 그러니까 팀 내란 수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팀 내란 수괴에 대한 정서 자체가 구실구질하고 추잡하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공수처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도 이제 뭐 여타 기자들 취재 종합을 해보면 공수처 분위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뭐 경호처와 사전 합의해서 오늘은 적당한 선에 물러났지만 다음에 2차 집행을 할 때는 인원을 2~3배로 늘려서 방송국 카메라까지 대동해서 들어갈 계획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수처 쪽에서 설명, 이것도 언론 플레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오늘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공수처 스스로는 착각할진 모르지만 국민들 대다수의 정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승찬 의원님 말씀처럼 결기 있고 정말 어떤 특공대를 동원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어떤 촘촘함이 있었어야 됐는데 좀 부족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다 물러납니다. 제 생각은요. 다 물러납니다. 다 물러난다. 다 물러나. 왜? 이미 경호처 직원들도 알고 있어요. 윤석열이 어떤 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윤석열을 위해서 박종준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껏해야 대통령실 직원들이에요. 일종의 성은을 입은 대통령실 직원들이지 경호처는 다 물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공무원이잖아요. 경호처도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대로 거기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네. 다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좀 더 강하게. 강하게. 예. 맞습니다. 네. 그 공수처가 오늘 그러면 입장 낸 것 중에 네. 막 그 얘기도 했잖아요. 개인 화기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는 약간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변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 몰랐습니까? 경호처에서 뭐 화기든 총기든 뭐든 갖고 일단은 네, 원래 대동하고 원래 있는 네. 상황이니까. 지금 거리에서는 다 저 개인 화기를 들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 화기를 쏠까요? 의원님은 안 쏜다 아예 절대. 안 쏴요. 왜? 불법 내란 수괴를 잡으러 들어가는 건데. 예. 그 정도 사리 분별도 못 하고 그다음에 위법한 명령이라는 거를 모르겠어요. 아마 경호처는 좀 경찰이나 공수처가 강하게 나와 주길 바랬을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랬을 수도 근데 있다. 근데 완전 순진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3명만 들어가서 변호인하고 만나서 쿵짝쿵짝하고 야 이거 나와. 아니, 그래서 경호처도 은근 바랬는데 자기네들은 이거 안 끝내고 싶겠어요? 차기 그렇죠. 다른 대통령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언론에 나온 대로 이거는 경호처가 사병도 아니고 무슨 군주 뭐 영주의 사병도 아니고 중세 시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의 판단 미스라고. 판단 미스와 무능이 어쩔 수 없이 있었다 이번에. 뭐 무능이라고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판단 경험, 미스? 예, 경험 경험 부족? 부족에 따른 판단 미스라고. 네. 아니 어쨌든 근데 뭐 사실 곽수산 씨도 다 예상했던 내용이잖아요. 아니 어떤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거요? 총 하나 안 들고 그러면 뭐 경호 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겠죠. 이제 이건 일반 상식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경호처가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에 했다라는 것은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든지 불상사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늘 우리가 얼추 확인을 하고 왔으니까 2차 집행 때는 좀 더 세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하나 그 예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기관입니까? 아니 그 예상은 했을 거예요. 예상은 했고요. 예상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화나고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 화가 나냐면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네. 이렇게 후퇴했더라도 과정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면 이렇게까지 화 안 내실 거야. 막 아니 들어눕던지 진짜 막 아마 경호처 직원들은 숙소에 들어가서 다 그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쟤네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러면서. 진짜 짜증나네. 뭐 검찰이 저래. 공수처가 아니, 저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렇다니까요. 음. 아니 그리고 총기 소지는요 일종의 변명이야.
자기 합리화한 거잖아요. 무슨 경호처가 다 뭐 5.18 기념행사 가고 어디 가든 다 경호처는 총기 지참하고 선글라스 끼고 딱 정면을 당연한 거고. 네. 어쨌든 뭐 공수처는 다음 스텝은 우리가 나온 대로 지켜보고 또 따라가면 되니까 이 정도로 예. 정리를 하고 예. 그 와중에 저는 오전에 이 보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실에서 네. 의원님 고소했더라고요.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께서는 국가안보실이 네. 드론 작전 사령부의 평양의 무인기 침투를 지시를 했고 여기에 신원식도 직접 관여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시, 안보실 직통 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그렇죠.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무인기는 쏙 빼요. 아, 북풍몰이는 아니다라는 거지. 무인기는 빼고 북풍몰이는 허위 사실이다. 그렇지. 북풍몰이는 허위 사실. 이게 약간 뭐랄까 하면 저는 이걸 보고 우리 보좌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야 대통령실에 빨리 연락해서 더 세게 해달라고 그래라. 고소를? 더 세게 해달라. 우리 이제 조만간 또 반격 나서는데 더 네. 세게 좀 해달라. 오. 다음 주 중에 이제 반격을 하는데요. 어떤 카테고리만 반격의 카테고리. 아니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간다. 예, 예. 네. 그래서 고발 한 번 더 당하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아니 왜냐하면 저는 고발 좋아요. 고발 좋고 고발 좋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슴 아프다 한편으로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고발을 당함으로써 저쪽 사람들을 다 불러낼 수 있고 하니까 어찌됐든 진실 공방을 다투려면. 예,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제보자가 워낙 구체적으로 제보를 했고 자 보도 자료에 보시면 뭐냐면 이런 제보가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 제보가 있다. 그리고 V 지시다. 네. 그다음에 국방부 합참 모르게 한다. 이 지시가 있었다. 음. 이거 아니에요. 네. 그 제보가 있고 이런 제보가 있고 안보실에서 직접 관여를 했다. 네. 그리고 봤다. 네. 자, 이 제보가 있어. 그다음에 파주 연천 지역에 무인기가 떨어졌다. 떨어졌다. 수거했다. 그건 팩트고. 그건 팩트야. 완전히 거의 99%가 팩트로 확인되는. 99% 팩트.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다음에 또 복수의 제보자가 또 들어와요. 복수로 있어. 그러면 이제 신빙성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 이런 제보가 있으니 여기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니네 북풍놀이 하는 게 지금 제보가 접수됐으니 수사 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촉구한다? 보도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허위 사실이 뭐가 있어? 그러네. 오. 아니 제보가 이러니까 수사기관은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해라. 근데 우리가 보도자료 내고 30분 만에 문자가 나왔어요.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 30분에 딱 나온 거 보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제보자들 입막음. 아하. 입막음이라는 느낌을 팍 받았어요. 제보를 통해 그거를 이제 그렇죠. 통과하셨으니까. 보도 자료 내용만 보면 이게 별 내용이 없어요. 내가 확정적으로 야 북풍몰이를 국가안보실이 했다가 아니야. 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자 그러면 이런 접수가 위급하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루고 있으니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강력히 촉구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잘못된 게 없네. 근데 바로 30분 만에 문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고발 조치가 됐잖아요. 네네네. 고발 조치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뭐 신원식도 연관됐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무인기를 평양 보낸 거에 대한 거는 허위 사실이라는 얘기를 그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 고발한 것도 그렇고 없어요. 그러니까 북풍몰이에 대한 허위 사실인 거지. 북풍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웃기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제보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정말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약간 뚝이 무너진 느낌? 뚝이 무너질 정도로.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고 왔다? 뭐 이런 제보까지 들어와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요? 자 이런 제보까지 오는데 너무 구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보자가 상당히
신빙성과 신뢰성이 높고 음. 그리고 신원을 깠기 때문에 예. 아 신원까지도. 그래서 제보자들이 더 생기지 않게끔 제가 봤을 땐 입막음을 하려는 강력한 게 보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부승찬 의원께서 공개하신 이제 폭로하신 내용 주된 내용의 진실 가능성을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미 감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발빠른 법적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입막음용이라고도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추가적인 제보자가 누구일지까지도 어느 정도 각이 잡힌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고발한 쪽에서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앞으로 더 어느 정도로 어느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폭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기다리면 되죠 우리가 뭐.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아마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아 이거는 지금 이쪽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보세요. 네. 그 계엄 해제되고 나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신원식, 인성환, 안보실의 관계자들 그 다음에 국방비서관 최병혁인가?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네. 2차 계엄 모의로 추정되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안보실은 아무도 못 건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긁어낸 거지. 긁어내니까 와 여기가 문턱까지 왔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히 대응하자 그랬더니 야 보도자료 좀 나오자마자 바로 문자 메시지로 해서 법적 조치 강구한다고 그러고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오히려? 여 관련된 인물들 중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핵심적인 인물이 또 있다. 안보실 이제 이런 거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공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요 정말 심각한 제보를 받았는데 예. 이거는 공개 안 하기로 접었어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네,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심각한 건데 그거는 적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수세에 몰리면 닦아야지. 네. 근데 지금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거는 아닌 거 싶은 제보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저는 이 제보를 서로 다른 2중 3중으로 왔어요. 제보가. 누구 한 명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고 제보 올 때마다 구체적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공개하는 것들은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조금 더 나간 거고 조금 더 나간 이건 거고. 무인기 관련 네, 무인기 관련해서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는 거. 네. 근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아까 얘기해주신 임마겸처럼 그분들은 양심에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상에 알리고 정말 똑바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마음을 하는 건데 그거를 색출하고 다닌다고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완전 정신 나간 거네. 아니 지금쯤 저 제보자들은 사실은 막 여기저기서 보안 조사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안 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전부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치려고 내란 수괴로 내란 공범으로 완전히 고발하려고요. 예, 그래서 제보하는 데에 대한 뭐 방첩사가 움직인다든지 뭐 국정원이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내란 공범으로 고발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뭐 이게 보안 조사를 한다든지 보통 뭐 비밀이 새 나가면 보안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안 조사가 아니라 내란죄에 대한 외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렇죠. 저한테. 네. 그러면 그 하는 집단의 지휘관 혹은 그 부서장은 전부 내란 공범과 직권남용으로 전부 고발할 생각을. 그리고 뭔가 숨기고 뭐 은닉하고 이러는 과정인 거니까. 네. 근데 안보실은 진짜 의원님이 확실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용해 여기. 신원식, 김태호 막 이런 애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안 나와서 분명히 뭐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발 진흙탕 싸움으로 한 발 들어갔는데요.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저쪽에서 또 고발해 주니까 고발해주니까. 아니 고발하려면 저만 하지 또 내란 조사단 다 해갖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13명 다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엄청 미안한 감. 아유 그러실 수는 있겠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막 그냥 하면 우리는 크로스 체크까지는 해서 보도 자료를 내는데 이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팩트 체크 뭐 제보를 워낙 이제 의원님 또 많이 받고 계시니까 군 관련해서는 더욱 더 네. 그 어떤 내용을 또 파악하고 계시고 언제 나올지 이런 거는 제가 안 여쭤볼 건데 확실히 제보 받으실 때마다 예. 와 얘는 진짜 정신 나간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많죠. 이야.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많습니다. 나올 게 그리고 많아요? 고발 당할 것도 제가 많습니다. 고발당할 것도 많다는 걸 이미 유념해 두시고 지금 이 폭로를 하는 겁니다. 고발 당할 것도 많고요.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제가 사실은 국정조사 특위를 안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보면 뭐 우리 민주당 10명의 국정조사 특위가 45일간 진행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또 그 명령을 받아서 뭐가 아니 무인기도 그랬거든요. 네. 평양 보내는 것도 이게 왜 보내는지를 의아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명령을 아니 받는 그러니까 이제 입장에서는. 상층부에서는 다 알겠지 부의 지시다. 네. 근데 왜 부의가 지시를 하지? 나는 합참의 작전 통제를 받는데 우리 부대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의구심이 들겠네.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드론사도 거기 저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 그 임무 요원들은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접 군사 작전으로 알고 보냈는데 아주 그냥 비선에 의해서 합참도 모르게 극소수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극소수들만 이루어지는데 자기네는 모른 거지. 자 일단 비밀을 지켜라예요. 우리는 그냥 무덤까지 이 비밀을 갖고 간다라는 거였는데 임무를 수행했던 요원에게도 아니 그래서 제가 지켜라.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 전화를 했어. 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면 해. 얘기를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미 다 드러나고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 입장 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안보실 좀 더 세게 이제 다 안보실 발로 갈 테니까 고발 좀 한 식관항 좀 하게끔. 근데 여러분 의원 부승찬 의원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윤석열까지도 당연히 타고 가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숨죽여서 이 안보실처럼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놈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안보실이에요. 자 봐요.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게 뭐 방송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게 계엄이라는 건요. 이런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기획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획자를 못 찾는 거야. 지금 어디냐? 검찰이냐? 국정원이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갖고 명단을 명단 불러줬어. 불러줬다. 그 뜬금없잖아요. 네. 그럼 사전에 다 기획했던 거지. 그리고 계엄을 할 거다. 이미 다 동의를 구했겠죠. 아니 봐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올해 작년 초부터 다 양주 먹이고 폭탄주 먹이면서 소맥 먹고 막. 그러면서 관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다. 비상대권밖에 없다. 그러면 자, 이 군만 가지고 할 수 있겠냐? 맞아요. 그다음에 여인영이가 지시한 거, 선관위 서버 확보해라.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여기다 맡기면 된다. 네. 우리는 지원만 하면 된다. 이거를 공조본 가서 공수처 가서 진술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실장들이. 맞아요. 내가 1차장한테 지시를 받았다. 방첩사 1차장한테 지시 받았다 했잖아요. 자, 그럼 검찰하고 국정원은 홍장원한테 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곽앵커한테 네.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친하다는 이유로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곽앵커 나 오늘 뭐 해야 되니까 계엄해야 되니까 방송에서 걔네 좀 씹어줘. 어. 그럼 예?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행동을 한 행동을 거고 한 이제 헤드들 이걸 판을 짜고 그림을 그렸던 기획자들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다 파편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파편적으로 우리 국방위 같은 경우 국방과 관련된 내용만 줄기차게 받아서 군인 애꿎은 군인들만 계속 거기다가 소총 쏘고 있잖아.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란의 수계 대통령이 나오니까 수계에 대한 포탄만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자, 엄청나게 숨어 있으면서 야 여기만 넘어가라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드러난 게 안보실인 거고. 안보실이고 그리고 더 있을 거. 저는 같아. 더 있을 거로 봐요.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계엄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총선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친목 도모하듯이 뭐해 이거 아니 검찰총장이 어떻게 개입됐는지 누가 알아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검찰에서 여인영하고 핵심 관계자들을 다 인신 구속을 했어. 그리고 노상원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고 했어. 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국수본에서는 노상원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맞아요. 이게 뭔가 뭐 다르잖아요. 그러면 노상원이가 또 하는 얘기가 있잖아. 나 다 본다. 명태균 같이 똑같이 가잖아. 네.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움직인 기획팀이 있다. 기획팀이 있어. 아니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그냥 넌 뭐래 해갖고 그냥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툭툭 던지면서 했을까요? 그리고 홍장원 1차장한테 뜬금없이 전화해갖고 야 나 저 체포 명단 그 여인영한테 받아서 체포해. 야 나 다 줄게. 예산 주고 뭐 국내 수사 다 줄게. 이게 아무리 홍장원이가 충성을 다한다지만 뭘 믿고? 그럼 사전에 뭔가 홍장원도 위험한 인물이야. 그렇죠. 그 계엄에 어느 정도 개입한 본인은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뛰어내린 거 난파선에서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은 안 나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이 사람 뭐 공식 라인도 아니고 오비인데다가 게다가 또 불명예 제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롯데리아에서 아무튼 뭐 버거 먹고 프라이 먹으면서 그 저기 정보사 사령관하고 대령들 모아다가 이제 승진 운운하면서 김용현과의 어떤 친분을 배경으로 이 계엄 지시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계엄의 세부 지시를.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실제 정부 조직 안에 있는 공식 라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 그러냐면요. 봐요. 윤석열이가 멍청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팩트죠. 아니 의원님 팩트죠. 자 봐요. 근데 멍청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저 기재부 경제부총리한테 메모죠. 쪽지를. 자 비상 입법기구 예비비 저 윤석열 머리에서 나왔을까? 이건 누가 작성했냐 이거요. 그렇지. 그걸 누가 누가 이걸 조사하는데? 그렇지. 그 아니 봐요. 국무위원들한테 자 행안부 장관 이상민 넌 이거 해. 야 넌 이거 해. 그렇지. 자 메모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작성했어? 누가 작성? 기획팀이라는 거지. 기획팀. 근데- 기획팀 헤드 여자예요 혹시? 아니 나 모르는 거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기획팀이라는 게 있으면 각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뭐 군 출신도 있을 수 있고 뭐 검찰 출신도 있고 현직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뭐 예비역도 있을 수 네, 있고 이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떤 팀이 꾸려져서 이 지시를 하달하게끔 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맞아요. 놓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냥 파편적으로 행동대원들 군만 계속 때리고 있어. 그 윤필수님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답답한 마음에 쓰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런 거 떠들면 뭐하냐라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오늘 당장 윤석열의 체포도 생각처럼 안 됐잖아요. 왜냐? 이게 윤석열만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단순한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싸움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왜냐? 국민의힘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정진석도 비상식적으로 움직여요. 사퇴했다가 최상목을 쥐락펴락하고 오늘 체포 과정에서도 메시지를 계속 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최상목도 마찬가지고 오늘 봤던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의원님이 얘기하신 뿌리 깊게 기획 봐요. 네. 자, 아까 뭐 거기서 뭐라고 하잖아. 뭐 다 그래. 뭐 왜 이제 와서 그 얘기했나. 네. 자. 자, 이제 와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맞아. 자, 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네.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윤석열을 타겟을 내란 수기의 타겟을 잡고 검찰은 윤석열을 공수처로 넘겨, 물론 공수처에서 이제 문서가 갔으니까 네. 넘어갔겠지만, 자, 윤석열 하나에서 끝내자라는 거예요. 윤석열 하나에서. 자, 중간 단계들은 우리는 다 살자. 아니 그 생각은 안 하냐고요. 지금 윤석열 내란 온통 윤석열한테 가 있잖아요. 윤석열은 100% 갈래 100% 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00% 깜평 가고 100% 무기징역 이상 아니에요. 내란 수계니까. 화면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 자 메모를 만들고 각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 다음에 포고령을 작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한 팀이 없을까요? 자, 이건 누가 했어? 안 나오잖아요. 자, 진짜 최상목이 받았다라는 비상 입법기구 예비비와 관련된 거, 자 메모를 줬는데 이건 누가 작성했냐 이거? 그 메모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의 중점 사항이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두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윤석열 머리에서 혼자 머리에서 다 나왔겠냐? 아니야. 안 돼. 그러면 디자인한 팀이 있다. 디자인 있지. 과연 그 디자인 팀은 누구냐?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최상목을 잡아다가 자, 이 메모를 이걸 어떤 경위를 통해서 경위 조사 다 하고 너 얘기해. 그다음에 이 메모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야죠. 그렇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전환시켜서 불러들어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수사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음. 본류는 내란 수계를 잡아오는 건데 그 디자인한 브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쫙 잡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숨죽이고 있는데 또 안보실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실 참모인데 여기가 개입이 안 됐겠어요? 말도 안 되죠, 사실상.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의원님 이거 어떤 거 봐봐요. 제가 이상하게 봤던 거. 검찰도 제발 김용현 기소장은 언론에 공개를 해줘 버렸잖아. 윤석열을 막 완전 이놈 사실상 김용현 잡지만은 보십시오. 윤석열은 수개입니다. 이 공소장 언론에 보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인영이랑 이진우 구속 기소할 때는 일부만 딱 그 부분 조각으로만 언론에 내더라고. 이건 공개를 안 하더라고. 왜? 이들이 그러면 검찰 관련 뭔가 진술을 했나? 이게 보면 다크너찌 같은 거예요. 다크너찌. 너찌 읽어보시. 너찌 뭐야? 너찌가 호도예요, 뭐냐면 뭐예요? 이제 네. 이게 긍정적으로 설득해서 자연스럽게 이 설득 당하는 게 너찌잖아요. 너찌인데 다크너찌는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뭐 광고나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해서 이제 사람이 설득당하는 거지.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다크너찌 같은 거야. 다크너찌. 왜냐하면 윤석열 하나의 부정적인 걸 하나에 딱 꽂아놓고 윤석열한테 집중하게 하고 검찰 보도자료가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그거 보면 전부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김용현 구속영장인데 공소장인데 전부 다 윤석열이야. 주어는 이게 뭐냐 이거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검찰이 그런 적이 없었대요. 뭐 김경호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 네네. 다들 얘기하는데 공소장이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는 어때? 재판 가서 히든 카드로 툭툭 찔러 넣는 것들을 전부 공소장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은 왜 그랬을까? 무슨 전략을 갖고 있을까? 이게 다크너찌지. 맞아요. 이게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밑밥을 던져서 국민들이 여기에 꽂히면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주변은 사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그 보도만 엄청 다뤘어요. 언론에서 그렇고. 네, 아니 뭐 다루는 건 잘한 건데. 다루는 건 잘한 건데. 네, 근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가 계속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왜 뿌리를
이거 뿌리 안 뽑으면은 이런 세력 남아서 언젠가 또 나와요. 확실하게 잡아야 내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이번에. 네. 아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획팀이라는 거는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를 우리가 상정해 놓고 보면 또 이제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모의했다라고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대다수 알려진 김용현이라는 인물을 놓고 이 중앙에 놓고 보면 어쨌든 이 인물들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관계성은 적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는 윤석열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관계 혹은 그렇죠. 김용현에게 그러니까 노상원처럼 예를 들어 소통이 된다든지 뭐 있어야지. 접근이 가능한 인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기획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왠지 달릴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번에 굉장히 과한 특혜나 이런 거를 받으면서 사면받은 인물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어요. 맞아. 사면받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뭐 군 관련 관계자 혹은 뭐 이 정부 조직 관계자 혹은 계엄 전문가 등등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내가 윤석열한테 사면이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적으로 되갚을 인물. 그래서 윤석열이 그 제안이나 건의를 받고 옳다구나. 우리 형님, 우리 장군님, 우리 장관님, 우리 차관님 이렇게 너한테 보온을 해주시는군요. 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법한 그런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면 기획팀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네. 아니,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한기호와 신원식의 문자. 아 그런 것도 잊고 있었죠, 맞아요. 이것도 잊고 있었잖아요. 맞네요, 맞아요. 자, 이건 심리전이지. 자, 이거를 뭐냐면 포격을 뭐 해서 이제 뭐 해갖고 북한 병사가 죽으면 뭐 그거를 심리전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북한은 열받아서 또 한국을 공격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그림이 계엄 그림이잖아요. 스리슬쩍 넘어간 게 맞네요. 그러고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지. 맞네. 이걸 이 조각들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한기호가 신원식한테 보냈던 내용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다음에 발언이에요. 신원식이 답변이 뭐예요?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아유. 긴급 대책 회의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굉장히 수상했던 게 맞아. 검찰이 아까 이제 야, 다크너츠라는 표현 주셨잖아요. 예. 최근에 SBS 단독 보도였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신원식 안보실장은 계엄에 반대를 하면서 김용현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는 단독 보도가 한번 나옵니다. 네, 맞아요. 반발을 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 보도를 보면서 야, 이 붕짜자 붕짝 신원식 씨가 김용현한테 계엄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뭔가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서 신원식도 계엄과 관련이 있다라는 보도가 또 떡하니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가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기호랑 신원식이랑 이런 문자가 있었던 거는 좀 전이고 계엄 그렇죠. 이후에 10월. 예. 근데 계엄 이후에 윤석열이 그 국방장관 자리에 한기호를 지명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럴 거 있었죠. 근데 이제 뭐 한기호가 나는 고사. 안 해요. 뭐 고사. 이랬지만은 가면 죽는 자리니까 안 갔겠지. 아니 비상대책회의를 했대잖아요. 맞아요. 그럼 때마침 그 비상대책회의가 뭐냐 이거지. 그러네. 이놈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해야 돼. 놓치고 있는 그 파편들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들을 이제 국회에서나 그다음에 여기 우리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평론가 분들이 네.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꾸 의문점을 던져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줘서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네. 이 내란 공범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들의 자극을 주고 맞아, 뭐 이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공감합니다. 네, 매우. 특검이 중요한 이유가 검찰은 검찰이 살기 위한 수사를 하는 거고 경찰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경찰이 살기 위한 수사를 하는 거고 다 결국은 조직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할 뭐 한기호 신원식의 문자는 수사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는 더욱더 야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여론이 있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좀 아이 생각합니다. 그럼요. 왜냐- 자꾸 자극을 줘야 네, 돼. 윤석열만 끝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계엄
되지도 않는 이 내란의 과정을 묵인하고 동참했던 거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 짓거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의원님이 좀 해주신 것 같고 시간이 다 돼서 예. 여러분 그 우리 부승찬 의원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제보와 크로스 체크와 함께 공개해야 되는 거는 언론을 통해 또 공개를 하시고 그런 와중에 고소를 또 막 당하고 있고 굉장히 바쁘고 사실 힘들어요.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난 총선에서 부승찬 의원께서 당선이 안 되면 어떡하나. 왜냐면 이제 기존의 고발건들도 제가 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발을 감내하고서라도 진실에 다가가시려고 하는 부승찬 의원님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아니요 뭐 일단 오마이뉴스에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자주 나와주셔야죠. 의원님. 자주 좀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래도 꼭 막상 또 이게 방송 딱 내 카메라 꺼졌으면 하면 이 시간은 힘들어 막 이러지 마시고 의원님. 자주 나와주셔야지. 뭐 즐겁게 방송하고 있고요.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또 12월 29일 또 항공기 참사와 관련돼서 또 희생자들 분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에도 또 희생자분이 계셔갖고 좀 아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 항공기 사고와 관련돼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희생자들 넋을 달래주는 그런 노력이 산자들의 의무이자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로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지금 또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고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만큼 또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고 계시는 만큼 억울함 없이 정말 영면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더 모아주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박용식 평론가 그리고 부승찬 의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